네, 자, 최근 시장에서 새롭게 주도주로 떠오른 종목군들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 화학, 철강, 바로 차화철인데요. 이 중에서 자동차 산업, 이제는 기존의 제조업에서 이 첨단 기술을 장착한 미래 모빌리티 사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전반적인 자동차 산업의 미래 그리고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자동차 연구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원님은 중심으로 좀 보시는 업종이 이제 자동차 업종을 보시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많은 또 여러 가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자, 그러면 자동차를 보려면 우리가 또 현대차, 기아차를 먼저 보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어제, 그제까지 좀 급등을 했었는데 오늘은 그동안 또 많이 급등한 탓인지 좀 쉬어가긴 합니다만 최근에 급등했던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실적이잖아요. 충당금 이슈 때문에 실적이 좀 안 좋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예상보다 잘 나왔거든요. 어떻게 잘 나왔는지 좀 분석을 해주시죠. 네. 뭐 3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사실 초기에는 워낙 글로벌 판매도 좋았었고 뭐 내수나 미국 쪽에서 판매가 좋았기 때문에 굉장히 좀 호실적인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타 엔진 관련된 일회성 충당금 이슈가 다시 불거지면서 굉장히 좀 시적 컨센서스가 많이 내려갔었는데요. 막상 이제 시적을 까보니까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일회성 비용을 제거하면은 기존 컨센 대비해서 약 50에서 60% 정도 상회를 했고요. 기아차 같은 경우는 100% 상회하는 굉장히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부분은 결국에는 내수 시장에서 고급차 위주로 판매가 굉장히 잘 이루어졌던 점, 그리고 미국 시장이 9월 달 들으면서 좀 강하게 반등이 나오면서 이 부분에서 수익성이 많이 개선된 점 등이 기여를 한 걸로 보입니다. 네. 자, 기아차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 사실 최근 환율 흐름이 좀 심상치가 않잖아요. 1,130원대 아래에서 1,12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런 원화 강세가 수출 업종에는 좀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뭐 이런 현대 기아차 같은 자동차 업종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지 않을까 이런 전망도 있던데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원화가 강세인 음, 거는 뭐 확실히 수익성에는 좀 악영향이 미칠 수밖에 그쵸. 없습니다. 네. 하지만 이젠 과거 이젠 경험을 보게 되면은 환율은 조금 유동적으로 움직이는 측면이 분명히 있고요. 그래서 구조적인 약세 요인이 있을 경우는 이게 주가에 즉각적으로 반영이 되지만 단기적인 변동성에 따라서 주가가 움직이는 부분은 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율 변동이 구조적인 것이냐 아니면은 일시적인 것이냐 이거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환율이 조금 강세를 보인다 하더라도 4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은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 2조 원대, 뭐 기아차는 1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최근 6년에서 7년 사이에 최대 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을 감안하면은 환율이 현재로서는 그렇게 주가에 아주 크리티컬한 요소는 아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크게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고 계시고 그러면 글로벌 수요라던가 신차 수요 회복에 대한 또 실적 전망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네, 올해 글로벌 수요를 보게 네, 되면은 1월 달부터 계속해서 약세를 보이면서 8월까지 마이너스 추세가 유지가 됐었습니다. 근데 9월 들어가지고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글로벌 수요가 플러스로 반전이 되기 시작을 했고요. 대부분의 완성차 업체들이 3분기까지는 코로나 이슈로 인한 좀 보수적인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지만 4분기에는 본격적으로 증산을 하고 판매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올해 4분기가 판매와 생산 모두 최성수기를 맞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 현대 기아차 최근에 또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를 했는데 이에 따라서 주가가 또 급등세에 나오고 오늘 좀 쉬어갑니다만 이에 따른 앞으로의 또 실적 전망에 대해서 여쭤봤고요. 자, 지금 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2021년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을 진행 중인데 관련한 발언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미래차, 어제도 정부에서 발표가 있었죠. 미래차 시장 선점을 위해서 앞으로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 이런 앞으로의 전략을 발표하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지금도 관련된 발언이 나오고 있네요. 앞으로 전기 소차 보급을 11만 6천 대 확대하겠다. 이런 방안들 발표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전기 소차 얘기가 나왔으니까 테슬라를 또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미국의 테슬라가 또 5분기 연속 흑자 성공을 했는데 주가 향방은 어떻게 보세요? 이미 또 흑자 전환을 했고 이미 배터리 대유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모멘텀은 좀 부족하다 이런 전망이 좀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테슬라 3분기 실적은 굉장히 놀라운 실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이 9.2%를 기록을 했기 때문에 업계 최고 수준의 이제 영업이익률을 보여줬고요. 다만 이제 시적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이제 약간 좀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 요인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탄소 배출량
그 크레딧을 굉장히 좀 많이 인식을 했다라는 부분인데 사실 지난 분기에 4분기 연속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도 불구하고 S&P 지수에 진입 못했던 이유가 사실 이 탄소 배출권 매출액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매 분기마다 얼마만큼 매출을 인식할 것인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는 점 때문에 진입을 못했었거든요. 근데 3분기 때에도 실적은 호시적이었지만 이 탄소 배출권이 과대하게 좀 반영이 되면서 이 부분을 또다시 S&P에서 걸고 넘을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네. 이번 분기 실적으로 S&P 진입 확정치기는 좀 미흡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 기술 관련돼서 좀 서프라이즈한 내용이 있을 것으로 기대를 원래 했었는데 20일에 베타 버전 발표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네. 베타 버전을 배포를 했죠. 이미 예. 지난주에 배포를 했고 이제 보시면 이제 사용 후기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반응이 있는 어떤가요? 상황인데요. 반응은 굉장히 좋습니다. 반응은 네. 굉장히 좋은데 네. 일단 좀 그래피컬하게 지금 센서들이 인식하고 있는 화면들을 전면에 잘 표시를 해줌으로써 네. 소비자들이 좀 지금 차량이 어떻게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있고 어떻게 이제 경로를 설정을 하고 있구나 이거를 좀 잘 보여줬기 때문에 기존 완성차들이 보여줬었던 방식하고는 좀 차별화가 되는 게 좀 사실이고 반응은 좀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이제 발표 당시에는 기술적으로 어떤 좀 진보가 있었는지를 잘 설명을 하기가 좀 어렵죠. 왜냐하면 자율주행 기술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완성도를 높여가는 기술이기 때문에 그걸 사실 말로 표현할 수는 없고 이제 실제로 테스트를 해보면서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점점 더 이제 주가에 반영이 되기는 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망을 말씀드리면은 테슬라 4분기 실적은 판매 대수도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이고 네. 뭐 실적도 최대치를 기록을 할 것이기 때문에 S&P 진입 확정 지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요? 네.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 쪽으로도 계속해서 이제 피드백이 올라오면서 베타 버전에서 더 업그레이드된 완성도 높은 FSD로 갈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주가에 반영돼서 내년도 전망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테슬라의 주가 전망도 내년도에도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고 계시는군요. 자,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이제 미래차를 선점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현대, 기아차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앞으로 또 미래차가 어떤 전망을 갖고 있는지 좀 자세하게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앞서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문재인 대통령도 이제 미래차를 위해서 앞으로 전기 소차 11만 5천 대를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도 나왔고 뭐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3대 신산업에 4조 원을 넘게 투자를 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외 미래차 산업의 발전 현황 그리고 좀 지금까지는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좀 어떻게 분석하고 계세요? 네. 일단 뭐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중화 초입을 넘어서고 있는 단계죠. 굉장히 이젠 대중화의 단계가 굉장히 이제 명확하게 보인다라고 볼 수 있는 단계라고 보이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EU나 미국 같은 경우에는 2050년도 탄소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 아직 뭐 대선이 남아있기는 하지만 바이든이 이제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에는 2050년도 탄소 배출량 넷제로를 선언을 하고 네. 2035년도가 되면은 아마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 정책이 이제 도입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앞으로 30년간 지속적으로 이런 친환경차 그러니까 전기차, 수소차 산업을 육성을 해야 되는 것이고 네. 그러한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들을 다 가용을 하겠다라는 게 지금 미국, 유럽 같은 선진국들의 입장이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뭐 최근에는 중국이나 일본 같은 경우에도 이런 탄소 넷제로 선언에 동참을 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한국도 이젠 동참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은 이런 선진국들이 단순히 자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해서 탄소 넷제를 선언할 뿐만 아니라 탄소 저희가 국경세라고 하는 이제 수입품들에 대해서도 이런 탄소 규제치를 요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수출을 많이 하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이제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이제 전기차, 수소차 이런 탄소 넷제로 정책으로 인해서 강력하게 드라이브가 걸릴 거고요. 네. 수소차는 특히나 이젠 정부의 구입 정책이 중요한데요. 이것도 미국 쪽인데 바이든의 이제 공약 중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미국 전국 구매 차량 500만 대를 친환경차로 전환을 하겠다. 네. 스쿨버스도 친환경차로 전환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숫자가 상용차이기 때문에 상용차에 가장 적합한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수소차들이 좀 대규모로 고부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정책적으로 전기차, 수소차의 보급을 확대하는 것은 앞으로 10년간이 굉장히 좀 고속 성장하는 구간,
이런 기간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런 흐름 속에서 혹시나 또 겨울철에 확산하는 또 코로나19가 또 위험 요인으로 작용을 하진 않을까요? 어떻게 괜찮다고 보십니까?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높다 이렇게 좀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내연기관차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시장의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만약에 이제 코로나가 확산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수요가 감소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이제 전기차나 수소차 같은 경우는 현재 의무 판매제가 도입이 됐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판매해야 되는 물량들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네. 정부 보조금이 나오기 때문에 정부 보조금 때문에도 연말에 좀 수요가 몰리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이제 내연기관차나 차량에 비해서 수소차나 전기차 같은 친환경차들의 어떤 성장세가 더 돋보이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미래차 시대의 성장 전략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고 계신데 그럼 앞으로 미래차 시대를 선점할 종목들 어떤 기업들이 있다고 좀 보십니까? 앞서서 물론 또 현대차, 기아차를 말씀해 주시긴 했지만 네. 어떤 기업들 주로 보고 계세요? 네. 최근에 이제 글로벌 동향을 보게 되면은 아직까지는 이제 테슬라나 뭐 아니면 중국의 니오나 뭐 이런 전기차 스타트업 업체들이 시장을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젠 기존 완성차 업체들도 이제 반격을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뭐 현대차나 폭스바겐, GM, 토요타 이런 기존 내연기관차 업체들도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전기차 시장 상황을 예상을 해보면은 초기에는 이젠 어떤 스타트업 업체들이 시장을 지배를 하겠지만 중장기적으로는 각 국가에서 1, 2 업체들이 각각 시장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될 것 같습니다. 현재도 지금 자동차 산업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고요. 그리고 자동차는 어떻게 보면 좀 지역적인 특색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어떤 특정 업체가 전 세계 시장을 다 지배하는 케이스가 나타나기 상당히 좀 힘들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뭐 미국의 테슬라나 GM 같은 1, 2 업체들, 뭐 중국은 이제 뭐 니오나 뭐 이제 사이펑이라든지 뭐 예. 이런 스타트업 업체들 그리고 뭐 독일의 폭스바겐, 국내 같은 경우는 뭐 현대기아차가 여기에 해당이 되겠죠. 네. 각 지역에서 1, 2위를 하는 업체들은 중장기적으로 성장성이 굉장히 클 것이다, 높을 것이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이제 탑픽 종목으로 이런 종목들 위주로만 좀 살펴보자라고 하셨고 부품주 내에서도 저희가 살펴볼 종목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품주 쪽으로 가게 되면은 사실 이제 현대기아차가 내년도부터는 본격적으로 포트폴리오가 전환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기존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수소차 쪽으로 변환이 되기 시작을 하고 네. 여기에서 이제 밑에 있는 밸류체인들도 본격적으로 전환이 일어나는데 가장 크게 변화가 일어날 부분은 아무래도 현대기아차의 계열사인 현대모비스와 현대미아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현대모비스는 뭐 지금도 현대기아차에 들어가는 전동화 부품, 핵심 부품들 그리고 에이다스 그리고 자율주행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서포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좀 부각되는 측면이 확실히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대위아는 지금까지는 기계 부품들 중심으로 해왔기 때문에 상당히 디스카운트를 많이 받고 있는데 네. 현대기아차에서 아무래도 현대위아의 구조적인 포트폴리오도 변화를 이제 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굉장히 좀 디스카운트 받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앞으로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에서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동차 업종 내에서는 철저하게 좀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위치한 기업들 위주로 봐야 되겠군요. 네. 지금 뭐 글로벌 업체들의 주가 흐름이나 이런 걸 네. 보면은 사실은 올해 들어와서 주가 상승이 가장 컸었던 종목들이 예. 이제 뭐 테슬라나 니오나 뭐 이런 전기차를 직접 만들어서 소비자한테 판매하는 네, 기업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는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업체들이 밸류에이션과 주가 상승이 가장 클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밸류체인의 최상단에 있는 기업들 테슬라까지 꼽아주시고 우리나라에서는 현대 기아차와 함께 부품 종목인 현대모비스, 현대위아도 좀 유망하게 볼만하다라고 하셨네요. 자, 오늘은 또 자동차 산업의 미래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함께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유진투자증권의 이재일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